존경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자유애국동지 여러분, 자유대한민국 수호대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씨의 고소건에 대한 소환 불응하지 않고 기자회견 직후 성실히 소명 진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자유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자유애국동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집시법에 규정된 소음 규정을 준수하며 비무장 비폭력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지난 5년간의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이곳 양산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집회 과정에 다소 지나친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우리들의 집회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양산 시민 여러분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다만 우리들의 집회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 행사라는 것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씨는 평범한 국민이 되었지만 우리와는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받는 신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국민은 어떠한 비판도 감수해야 할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씨는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여 대통령에 대해 예우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주범이라고 했고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전두환 오태훈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살인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에도 침묵했습니다. 이명박 사저 앞에서 대문을 걷어차며 쥐새끼 나와라, 쥐새끼 때려잡자는 집회는 무려 4개월간 지속되었을 당시 민병두 의원, 박영선 의원의 지지 연설에도 침묵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강원방 촛불 집회는 명백한 허위사실 선동 집회였습니다. 좌파단체의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사저 앞 집회에도 문재인 씨는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좌파 진영의 집회를 역대 어느든지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고소했습니까? 우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오늘날 세계 열강 반열에 오르게 한 정부도 보수 정부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며 중장비 앞에 두루누워 공사를 방해해도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고소장을 안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보수 정부의 국정 운영 시스템이며 대통령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좌파 정권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우리 국민보다는 북한 괴뢰도당에 위로하기에 급급했으며 햇볕 정책을 내세우며 우리 농민들이 사용해야 할 비료를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우리 농민은 비료값 폭등을 경험해야 했고 대북 퍼주기 정책으로 인해 핵개발에 사용해서 우리는 핵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안보 위기는 모두가 좌파 정권의 대북 굴정에 의한 필연적 결과라 할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절대 다수의 국민은 변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와야 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은 문재인 씨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지난 5년간 국가와 역사, 국민에게 무엇을 남겼냐고 말입니다. 국민으로서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을 돌아보면 재임 기간 내내 이뤄진 경제와 안보의 복합이기는 위험에 얽매여 독선과 오기의 국정 운영을 해온 문재인 정권이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정 혼란과 정책 실패에 대한 한마디 반성이 없었습니다. 외려 경제와 안보, 오늘의 팬데믹 사항을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의견만 늘어놓고 현실과 괴리된 인식 판단에다 좌작찬에 일관했습니다. 최대 국가
국정 실패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단 한 줄 언급에 그쳤고 국민 분노를 사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안 하였습니다. 문 정권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국민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였습니다. 국가 채무는 사상 최대 미래 세대에 큰 춤을 안겨준 것이 정부임에도 문 정권은 현실을 외면하고 위기를 극복한 정부라고 좌자천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를 초래했던 정책 실패와 부동산 정책 실정에 대해선 끝내 반성과 사과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가장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인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에 대해 이런 방구 언급조차 하지 않은 건 진짜 위기의 본질을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국가 경제와 관련 문재인 정권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포퓰리즘 정책 등에 대한 우려에도 해마다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물론 한 해도 빠짐없이 추경을 편성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재정건전성이 극도로 악화하였습니다.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에 넘어섰습니다. 이 모든 부담은 결국 기업들과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을 깔아먹었다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지적을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되겠습니까?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 및 미사일 도발 등에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등에 나섰음에도 문재인 씨는 평화의 물꼬를 텄다고 했습니다. 대북 정책이 완전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아자찬하는 모습을 우리는 불편한 심정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은 위기 극복이 아닌 위기 조장 정권이었습니다. 문 정권의 가장 큰 위기는 내 편은 뭐든지 옳고 네 편은 전부 그러다 는 식의 편가르기를 조장한 데에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공권력을 능멸한 민노총에 대해 침묵을 지켜온 문재인 씨에게서도 이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성별, 지역별, 계층별, 분열과 대립, 진영과 증오심이 치유 불가능할 지경까지 이런 상황입니다. 위기 극복 정권이 아닌 위기 조장 정권을 재임 기간에 규탄할 수가 없었어. 양산 평산마을에 둥지를 만들기에 우리가 이곳에 양산에서 지난 5년의 실정을 규탄하기 위해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집회를 했습니다. 이게 잘못입니까? 우리는 결코 양산 시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집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양산 시민도 피해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야 할 이웃이며 국민입니다. 우리는 양산 시민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위대한 양산 시민은 6월 지선에서 보여주셨다시피 민주당을 버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산 시민이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심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먹고 살기도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워 찾아가는 자영업자와 청년들과 함께 좌파 진영의 경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의회 권력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권력 집단이 아닌 국민에 불과하고 여의도 국회의 침묵에 우리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집회라는 걸 통하여 무너진 경제와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집회를 했습니다. 문정권의 탈원전 정책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 간단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지구상에 경쟁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고 죄가 된다면 날개 받겠습니다. 문정권 재임 5년 동안
공공기관이 29곳, 1년은 11만 6천 명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84조 원을 늘었습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 공기업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2016년 5곳에 불과했으나 21년에는 1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안을 지적했다고 처벌하라고 하면 그 처벌 갈게 받겠습니다. 김정수 씨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청와대는 옷값을 공개하는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국가의 중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 안보를 내세웠습니다. 김정수 씨 옷에 사드 발사 단추라도 달렸습니까? 옷값이 국가 기밀 사항이라면 청와대 나올 때 장신구 옷, 핸드백, 신발 등 모든 것을 반환해야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이러한 지적을 한다고 처벌하라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김정수 씨가 차용했던 브로치 가격이 정품이면요, 진짜 2억이 넘는 것인지, 가품이면 2만 원 정도라는데, 특수활동비로 김정수 씨의 옷값을 계산했다면 그 액수를 대통령의 옷값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것이라고 집회에서 지적한 것이 제가 된다면 제 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가족일 뿐입니다. 국민은 대통령 가족에게 이해 불가한 지출을 승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유정서 여사께서는 외국 순방 시 한복으로 대한민국의 올가 정신을 알렸습니다. 이것이 외교력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한복은 곧 대한민국을 뜻하기에 이보다 더 효과적인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김정숙 옷값이 국가 비밀이라면 셀프 훈장 수여 비용도 공개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개된 것일까요?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집회를 하지 말라고요? 평산마을에서 옷값 공개하라는 것이 제가 되면 달게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16.7%로 경제협력대라기구 OECD 37개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빈곤율입니다. 우리 국민 6명 가운데 1명은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대학생의 65%가 구직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나왔습니다. 정권의 눈에는 이런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정권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사안을 극복해야 했다라며 국격 위기를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 평화의 물꼬를 텄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의 발사 등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권 동안 40차례에 달해 박근혜 대통령 시절 재임 기간 동안에는 26차례보다 많았습니다. 문재인 씨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종전선언을 주장하면서 도발표를 쓰지 말라고 위협하는 김정은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미상의 발사체라고 표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눈치 살피면서 우리 국민 눈치를 살피지도 못하고 실정을 비판한 저를 고소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문 정권이 침묵한 대목이 바로 부정선거와 대장동 의혹이며 문 정권 기간 이루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이 누구에게 천문학적인 혜택을 줬는지 정갈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문 정권의 권력기관 개혁으로 재편된 검찰과 경찰 등이
과연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철저한 수사를 할지가 의문입니다. 문정권 5년간 누적된 위기는 대부분 구조적 요인에서 부인합니다. 친노동, 반기업 정책, 기업 정책에 기업은 활력을 잃고 일자리 정부란 고가 무색하게 줄어드는 일자리에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규제개혁은 말뿐이고 쏟아지는 온갖 규제에 기업들은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러한 실정이 지금의 여당도 침묵하는데 국민이 가만히 있으라고요? 정권이 끝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집회를 한 것입니다. 정권 초기에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가 촉발하게 시킨 일자리 대란은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재정 정책으로 만들어낸 공무원 늘리기와 단기 아르바이트 급조 등 즉흥적이고 비용적인 정책이 촉출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강행함으로 일자리 쇼프와 자영업자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정권에서 청년체감 실업률은 25%를 넘게 치솟습니다.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을 초래해 주거 취약계층을 불안과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눈을 감으라고요. 불의에 침묵하면 불의가 정당화 됩니다. 불법이 합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문정권은 임기 내내 빚으로 선신성 복지 고용 예산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돈을 써야 할 이유만 말을 했습니다. 누적된 재정 부담은 국민의 몫이라 란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조 원을 돌파한 복지고용 예산은 일회성 현금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돈을 써야 할 집중했습니다. 5년간 약 120조 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쓰고도 구직 포기자가 사상 최다인 게 현실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계속해서 오릅니다. 의료보험, 건강보험도 해마다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 사업에 고용기금을 쓰면서 적자가 누적된 탓입니다. 문재인 케어로 무리하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늘리면서 보험료율은 급증했습니다. 이런데도 문재인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췄다라고 자랑했습니다. 문정권에서 공무원은 약 13만 명 늘었습니다. 이전 두 정부를 전가한 공무원의 2배에 육박합니다. 인건비와 연금 등 고비용 구조는 갈수록 굳어지는데 연금 개혁 또한 외면했습니다. 선심은 문정권이 쓰고 숙제는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런데 집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국민 여러분, 우리도 침묵할, 다시 침묵할까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문재인은 부동산 문제서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장담한 지 2년 만에 집값 폭등을 초래한 정책 실패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2배 넘게 뛰어 무주택자가 집을 갖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됐습니다. 집값이 오른 분들도 불만입니다. 종부세 대상이 서울 아파트 세채금 한치로 늘었습니다. 과세 기준이 공시 시가도 크게 올라 증세가 목적이 아니냐는 반발을 샀습니다. 무려 27차례의 헛발질 부동산 대책에도 비전문가 장관을 바꾸지 않은 대표적인 인사 실패로 꼽힙니다. 이 정도면 왕고지, 똥고지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사과하지 않아서 이곳에 와서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고소당할 문제입니까?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참사는 징벌적 과세였고 임대차 3법 단행 등 5기 정책이 자초한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해 실수요자에 없어지는 와중에도 문재인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면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일어나지. 이게 어디 있습니까? 임대차 3법, 많은 전문가가 그토록 만류하고 우려했지만 끝내 밀어붙여서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으란 말입니다. 집회하지 말라고요? 문재인 현실과 괴리된 인식과 좌자찬식 합법은 청와대에서 나올 때까지 고한 자기 자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하지 말라고요? 문재인은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도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청와대 나올 때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문재인의 실적을 살펴보면은 늘어나는 나라빚은 생각 안 하고 퍼주기만 한 것이 또 다른 실적으로 등장했고 청년수당 몇 개월 준다고 청년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기본조차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정숙은 손잡고 휴전선 넘나들며 해해 그린 결과는 핵무기 발사로 허락받고 외교에서의 고입 자초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외화의 보고를 없애고 한전을 뜸에 앉게 했습니다. 국정 국내 활동 해체와 기무사 해체, 휴전선 비행제트, GP, 군, 철수, 동해안 휴전선 근방 철조망 철거, 국외 침투를 유도했습니다. 이뿐입니다. 4대 강보 철거 정책, 병력 12만 감축 발표, 국외 유류 공급에다가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에다가 서해 5도 북한군 방어시설 철거 요구, 한강 하구철 철거, 탱크 방어벽 철거, 육군 지강 보병사단 및 기계사단 해체, 김정은과 손을 맞잡고 부산산 넘나들던 문재인 씨는 다쳤던 대시세가 되었습니다. 물어봅시다. 문재인 씨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김정은 비 맞추니까 5년여 호송 서열했다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왜 국민의 자존심에 그토록 상처를 주고 세계의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호소하고 다녔습니까? 그랬던 문재인 씨의 처지가 너무 처량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짓을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렇게 듣기 싫어서 고소했습니까? 미국 대립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그것도 웃기는 소리입니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속내를 먼저 파악한 다음 조심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야 했음에도 한마디로 너무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어째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렇게 경거망동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원폭대로 수십만 국민을 잃고서도 미국에 매달려 세계 강국의 경제대국이 된 것을 정말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일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배워갖고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집회를 할 이유는 그렇더라면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집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의 사살된 사건에 대해서 절대 다수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은 실종자 이대준 씨가 북측에 발견됐다는 최초 보고 후 총살까지 자국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이나 있었음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문재인 정권은 손을 놓았고 심지어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유가족을 위로하기는커녕 북한을 편드는 태도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진 얼북으로 몰아서 남은 가족을 끝모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도 문재인 씨는 사과는커녕 민주당은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국민 세금으로 무려 7차례나 진상조사를 지시하고도 우리 국민이 적군에게 의해서 피살되었는데도 조사도 없이 도박빚 운운하면서 월북으로 단정한 문정권의 잘못된 침묵과 침묵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회했습니다. 예상하긴 했지만 유가족의 정보 공개에 대해서 지금의 민주당은 신색깔로 프레임을 씌우며 어떻게든 정보 공개를 막으려고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더욱더 또 다른 가해일 뿐입니다. 국민 생명 보호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막는다고 막아질 일도 아니지만 이거 하나 막는다고 문정권 시절 벌어진 북한과 관련한 각종 인권 유린 만행을 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속속 들어가는 문정권의 인권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년 11월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정권은 19년 11월 기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의 공식 요청이 있기도 전에 먼저 북측에 인계하고 싶다고 통지한 사실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건을 통해 26일 확인됐습니다. 당시 정부의 북송 의사 다음 날 북한으로 보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명보다 더한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인권 변호사라는 문재인 씨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지켜보고도 침묵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시 상황을 복귀해보면 문 정권의 통치 행위하기보다 악랄한 범죄에 가까웠습니다. 배를 타고 동해상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이 기승 의사를 밝혔으나 납포 탓에 만에 포승줄로 결박하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해버렸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씨의 이중적 사고를 여실히 드러나 보입니다. 북한에서는 탈북 자체도 가볍지 않은 죄인데 자기 발로 다시 북한에 돌아간 것도 아니고 결국 한국 정부가 강제 추방한 모양새로 그한 중대에 해당할 것입니다. 게다가 문 정권은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살인을 인정했다고 발표한 것도 그들에게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북송한 것은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가장 숭고한 인권의 가치마저 저버린 민주적인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고소당할 사유인가요?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와 책무에 대한 사안을 국회가 앞장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국회의원 300명이 외면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치권이 반성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김정은 대례도당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세력 앞에서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명예를 얼마나 중시하는 국가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죄라면 알게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잘못된 통치로 국민을 고통받게 한 죄, 퇴임 후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선언하고 자유대한민국이 다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으로 국민이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양상경찰서 소환조사에 성실히 한 자세로 소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